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소방시설과 장비에 대한 무상점검을 지원합니다. 광주시가 광주 세계김치축제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개최합니다. 양산시는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을 맞아 양산 사랑카드를 활용한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 및 입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치분권 5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연내에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염원하는 한편 통과 이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가지 법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사실 지방의 재정을 강화해 주기 위한 지방 재정 분권 2단계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중앙정부와 또 지자체 또 지방정부와 그러니까 광역시도와 또 기초단체 간에 또 이해관계들이 좀 있어서 이걸 조정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제는 실질적인 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32년 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을 이제는 몸에 맞게 옷을 바꿔야 된다 하는 취지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입법 발의돼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까지 그런 성과를 도출할 거라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독일의 유아교육기관인 킨더가르텐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에서는 해당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사 노동조합과 교사 노동조합연맹, 강북구 국회의원실, 전국 유아특수교사연합회, 광복회 상상교육포럼 등 6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강북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와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광복절과 한글날을 맞이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서명 8천여 장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 웰빙 스포츠센터가 스포츠 복지 공모 사업에서 신규 국민체력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과학적인 장비로 운동 처방을 내리는 인증센터를 운영합니다. 인증센터의 복지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체력 수준에 따라 국가공인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강북구가 지난 5일 강북 웰빙 스포츠센터에서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의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테이프 커팅을 비롯한 기념식과 함께 체력 측정 시연, 시설 둘러보기, 홍보 영상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체력인증센터가 위치한 강북 웰빙 스포츠센터는 강북구를 대표하는 공공체육시설로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력 100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민체력 100은 과학적인 측정 장비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리고 체력 증진 교실 등을 운영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국민 체력복지 서비스입니다. 11월 9일부터 문을 여는 센터의 체력 인증 서비스는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라이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100세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연령별로 규정된 항목에 따라 체력 수준이 측정되고 우수자에게는 국가 공인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강북구는 최근 부사관이나 국영 항공사 승무원 선발에 이르기까지 각종 채용 시험에서 체력이 필수로 반영되고 있다며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 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번 라면 형제 사고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마포구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시설과 장비에 대한 무상 점검을 지원합니다. 마포구는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계층 893가구를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과 정비, 장비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스누출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타이머와 가스누출 경보기 등을 설치하고 보일러 연도 연결 부위 점검을 진행합니다. 또 화재 감지기가 없는 가정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지원해 화재 발생 시 발빠른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마포구는 지난 상반기 대상 가구의 시설 노후화 정도, 정비 시급성 등을 파악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동원해 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왕시는 오는 2021년에 추진할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서 2021년도 주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 27일 중앙도서관 강당에서 2021년도 주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의왕시에서 2021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 계획을 7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 중장기 추진 과제로 선정한 한전부지 R&D 센터 유치와 예비군 훈련장 및 군부대 이전, 동안양 변전소 옥내화, 복선전철 조기 착공에 대한 의왕시의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오늘 또 그 전체적으로 하는 보고회니까 계략적인 내용들 들으시고 건설적인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고견의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내년도에도 바람직한 의왕시 발전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이 모색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주요 현안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부 뉴딜과 연계한 의왕형 뉴딜 사업 추진에도 난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이죠.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전시가 민선 7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은 기존 한밭종합운동장을 철거 후 관람석 22,000석 규모의 새 야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79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4년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는 2021년 본 예산에 100억 원을 확보해 내년 초 공사 수행 방식을 결정한 후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광주 세계김치축제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22일까지 개최합니다. 올해 광주 세계김치축제는 집에서 광주김치를 클릭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광주김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광주김치 랜선마켓,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전하는 명품김치 랜선 특강 등이 온라인에서 펼쳐집니다. 또한 2020년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풍성한 축제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온라인 축제를 통해 광주 김치 매출 향상은 물론 전국적으로 광주 김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광주 세계 김치 축제가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광주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 시민이 담근 김치를 김치타운 서비스를 이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맛있는 광주김치가 전국에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헬스케어 힐링센터, 강릉시가 운영하는 체류형 힐링 관광지인데요. 뷰티, 푸드,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실시한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돼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해양바이오와 관광문화자원을 융합한 헬스케어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강릉 헬스케어 힐링센터가 오죽 한옥마을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에서 운영하는 3대 힐링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대 힐링 프로그램은 뷰티와 푸드, 명상으로 나뉘는데요. 검은 대나무를 활용해 림프관을 풀어주고 최신 뷰티 기기를 체험하는 뷰티 테라피와 지역 음식을 활용해 조리와 시식을 해보는 푸드 테라피, 지역 특색과 연계한 명상 테라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제57회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특별상을 수상했는데요. 4개의 군립도서관을 운영 중인 평창군은 앞으로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 학교, 병영, 교도소, 전문도서관 등 총 2,309개관이 참여했으며 평창군은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위원장 특별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평창군의 4개의 군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고 계절도 겨울로 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횡성군에서는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지난달 열린 세계 무예마스터십위원회 WMC 컨벤션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온라인 위주로 진행된 이번 컨벤션은 WMC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의 IT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청일면 다목적 복지체육센터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일면 새마을 분여회를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철저히 방역을 지키며 김장 담그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반찬이 끊겨서 안타까워서 해마다 하는 김장이지만 이번에는 좀 푸짐하게 하느냐고 맛있게 하느냐고 신경을 많이 써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입맛에 맞을런지 그게 이제 좀 숙제죠. 뭐 맛있게 드시고 저기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밖에 출입도 못 하시고 조금 답답하실 텐데 조금 운동 좀 하시고 밖에서 조금 움직이셔서 어르신들 김장 잘 드시고 겨울 잘 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게. 전날 미리 절여놓은 배추는 500포기, 잘 절여진 절인 배추에 정성껏 양념을 버무려 맛있는 김장김치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잘 담가진 김치는 관내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8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 사업은 이번 청일면을 시작으로 11월 18일 서원면까지 각 읍면별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지역의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즐거웠다면 그걸 자체로 다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김치 맛있게 드시고 겨울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지난달 열린 세계 무예마스터십위원회 WMC 컨벤션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온라인 위주로 진행된 이번 컨벤션은 WMC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의 IT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위주로 진행된 세계 무예마스터십위원회 WMC 컨벤션. 세계 61개국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WMC 컨벤션에서는 5차 WMC 총회, 6차 학술대회, 무예포럼,
무예산업페어 등이 개최됐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스포츠 이벤트가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온라인 중심의 컨벤션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행사 1일차에 열린 4회 세계 무예 리더스 포럼에서는 무예 그 특별함을 넘어라는 주제로 2019년 WMC와 협약한 스포츠를 통한 연합 등 다양한 주제로 비대면 언택트 시대 무예의 대응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포럼에는 독일과 영국, 그리스, 한국 등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5차 WMC 총회에는 22개국 35명의 WMC 위원들이 참여, WMC의 유네스코 공식 NGO 승인을 축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서정수 대표이사와 국가 마스터십 위원장 자격으로 몽골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부우바트 마시바트 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행사 2일차 6회 학술대회에서는 우리 무예의 세계화를 주제로 우리 무예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또한 행사 기간 세계 최초로 무예산업 페어와 무예 비즈니스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인 무예산업 페어에는 30여 개 등록업체와 64개의 일반 전시업체가 참여해 12개국 134명의 바이어가 참여해 무예산업 박람회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열기 위해서 가을 국화향기 가득한 국화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8일부터 5일 동안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보령시 국화연구회 주관으로 2회째를 맞아 황금분재원에서 열렸는데요. 전시회에는 분재작 100여 점과 형상작 50점, 화분국 150점 등 총 300여 점이 선보였으며 시민들에게 꽃향기 가득한 형형색색의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네, 지나는 길에 꽃이 너무 예쁘게 펴있어서 잠깐 들어봤는데 저는 이게 국화꽃인지도 사실 잘 몰랐고요. 근데 국화라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필 수 있다는 거를 오늘 가족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저도 좀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도 이런 전시회 있으면 또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치유의 기회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지난 2000년 결성된 국화연구회는 20여 명이 매년 국화 재배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국화분재 경진대회 등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화 전시회 한다고 해서 놀러 왔습니다. 근데 꽃이 너무 예뻐요. 가족들이랑 또 놀러 올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놀러 오세요.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을 맞아 양산 사랑 카드를 활용한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양산 카드로 결제 금액 10,000원 이상 최다 가맹점을 이용하는 1,000명을 선정해 최대 3만 원의 특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또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2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시청 누리집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인증하면 1일 선착순 100명에게 2만 원의 특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마니마니와 사용인증 두 이벤트는 중복 응모가 가능해 1인당 최대 5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선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행사가 15일까지 진행돼 남부시장, 남부시장 상가, 북부시장, 덕계 종합상설시장 등 4곳에서 구입액 5만 원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5천 원을 돌려줍니다. 지난 29일 화성에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회의에 참석해 인구 50만 이상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는데요.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9일 화성에서 개최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 각 도시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지방 분권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며 지방자치법 제195조 2항과 관련 현재 정부안대로 50만 이상 인구 기준으로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재정 특례는 특례시 지정 후 국가, 중앙, 기초 지자체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시 지정 후 해당 도시와 인근 지역이 동반 성장한 사례처럼 특례시 지정 또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례시라는 지방 거점 도시의 육성이 비수도권 도시의 인구 유출과 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수시와 COP28 유치위원회가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안병호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과 COP28 유치위원회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강연과 주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미팅은 COP 주요 의제의 흐름과 대한민국 개최의 의미라는 주제로 안병호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로는 김종일 광주 전남연구원 박사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당위성과 유치 전략 과제가 있었으며 이기동 진주동서포럼 대표의 시민사회 역할과 유치활동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갔습니다. 전주시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추가로 발굴했는데요. 이외에도 군인과 경찰이 사용한 무기도 함께 발굴되면서 학살로 인한 매장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황방산 매장 추정지 1에서 3열 중 3열에서 다리뼈와 팔뼈 등 비교적 형체가 남아있는 희생자 유해가 확인됐고 희생자 것으로 추정되는 허리벨트와 단추 등 유품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알아보기 힘든 두개골편과 치아 등이 확인됐고 M1 소총 탈피와 탈핀 소총 탄피 등 당시 군인 또는 경찰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무기들도 발견됐습니다. 전주박물관 관계자는 구덩이를 파고 맨합한 행위는 일정한 계획에 의해 학살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당시 상황을 추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익산시가 전주대대의 이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는 전주시의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익산시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익산시가 충포면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주대대 이전을 철회해 줄 것을 전주시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은 전북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대대의 전주도도동 이전을 반대하고 항공대대 운항장주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 시장은 전주시가 기존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지역에 헬기 운항장주를 일방적으로 익산, 김제 지역으로 한정해 변경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전주 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원유 시장은 전주시의 일방적인 항공대대 운항장주 정책으로 익산, 김제 시민들의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태권 V랜드, 무주군이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총 사업비 72억 원이 투입될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앞두고 무주군이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황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주군이 태권 V랜드 조성 사업을 앞두고 주민공청회와 자문회의를 토대로 부지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주군에서 진행된 태권 V랜드 조성 사업 부지 선정 공청회는 전문가 패널과 주민들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을 통한 의견 청취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송금현 무주 부군수는 태권 V랜드 조성 사업을 위한 총종 부지 선정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사업 방향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비 포함 72억 원이 투입될 태권 V랜드 조성 사업은 태권 V를 활용해 태권도의 고장 무주를 대회에 널리 홍보하고 무주 구천동 등 방문하는 관광객이 무주읍 지역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마스크는 최고의 백신인 만큼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